그렇다면 학생들과 함께 이 꽃들을 관찰해보고 가장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질문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낼지는 학생들마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꽃 한 송이에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이 모두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좁혀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더 많아지면 특정 색깔이나 특정 단어로 분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에 이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꽃이라고 한다면 4개 중에는 산철쭉과 금계국이 있을 것입니다. 이 2가지 분류를 위해서 색깔을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꽃잎에 점박이 무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산철쭉과 금계국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또 꽃 한 송이의 이 4가지 꽃의 구조가 모두 없는 꽃들은 호박꽃, 할미꽃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류한다면 꽃잎이 있는 호박꽃과 꽃잎이 없는 할미꽃, 꽃받침이었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질문 의사결정 나무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의사결정 나무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설계해 볼 것입니다. 특히 블록형 프로그래밍 도구인 엔트리로 나만의 꽃 분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설계한 다음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화면은 이렇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누르면 엔트리봇이 질문을 하고 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활용할 주요 블록은 변수를 활용한 블록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엔트리봇이 반응을 할 것이고요. 또 오브젝트를 클릭하라고 유도를 하여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순차구조 알고리즘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료의 변수형을 이용하여 꽃에 대한 질문,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설계하고 그리고 만약 블록을 활용해서 조건 구조로 대답에 따라 다음 질문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말풍선을 통해서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것입니다. 중간중간 소리 재생하기 블록은 이 프로그램에 어떤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엔트리봇에 로그인을 한 후 만들기 메뉴를 통해서 열었던 엔트리봇 기본 화면입니다. 거기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엔트리봇과 배경화면 그리고 글상자를 추가하여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결정 나무 꽃사전이라는 제목이 있고 눌러보면 아무런 블록을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했을 때 엔트리봇이 말하도록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넣을 곳은 엔트리봇이므로 엔트리봇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트리봇이 말을 하는 코드를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4초 동안 말하기는 4초 동안 화면에 말풍선이 뜰 것이고 4초가 지나도 말풍선이 계속 남아있게 하려면 해당 블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것이 꽃이 있다면 저를 눌러주세요 하고 말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통해 확인을 하면 엔트리봇이 이렇게 제가 작성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엔트리봇이 궁금한 게 있다면 저를 눌러주세요 라고 했으므로 그 다음 블록은 사용자가 엔트리봇을 클릭했을 때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블록은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입니다.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똑같이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은 아니요로 답하여 주세요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눌렀을 때 잘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심심해서 소리로 들어가서 소리 추가하기 블록을 활용해 볼 것인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처음 소리를 누르고 소리를 재생하기를 눌렀을 때 대상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실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소리 탭에서 소리 추가하기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하나 고른 후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블록 탭에서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선택한 소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하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뒤에 바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지 못해서 읽을 시간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은 오브젝트당 하나만 할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한 말풍선을 이곳에서 바꿨으므로 이것을 처음 말풍선을 없애는 블록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엔트리봇이 꽃을 분류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네와 아니오라는 답변을 받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탭에서 먼저 변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변수의 이름은 저는 꽃으로 정해서 변수 추가를 눌러 주어서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변수를 추가하면 블록에 이렇게 분홍색 변수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블록 중에서 안녕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기 라는 블록을 아래에 추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볼 질문은 맨 처음 우리가 정했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에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이 모두 있나요? 를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변수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변수와 대답에 대한 속성이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변수를 숨기거나 대답을 숨겨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만약 블록을 활용해서 만약 첫 번째 질문에 네 라고 답했다면 네 라고 답한 것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 블록이 필요합니다. 판단 블록에서 같은지를 확인하는 등호 질문을 고르고 다시 자료형에서 대답이 네 라면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만약 대답이 네라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아까와 같은 블록을 다시 활용해서 두 번째 질문을 넣어보겠습니다. 꽃잎에 점박이 뭐가 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산철쭉과 금객국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받아서 분류를 하여야 하므로 흐름에서 한 번 더 만약 이거라면 아니면 을 활용을 하고 코드도 복제해서 넣겠습니다. 둘 다 네라고 정답을 말했다면 이 꽃은 산철쭉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풍선에 정답은 산철쭉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철쭉이 아니라 금계국일 것이므로 금계국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에 내가 아니라 다른 답을 했다면 이 아래쪽의 코드를 구성하게 되겠죠. 내가 아니라 다른 답을 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이었던 꽃잎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마찬가지로 흐름에서 만약 이거라면 아니면 또 만약 네라고 해서 꽃잎이 있다고 답을 했으면 그것은 아마 호박꽃일 것입니다. 그래서 호박꽃입니다. 또 말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할미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심해서 여기에 다시 소리를 이렇게 재생해서 정답인 경우에 성공음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더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코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만일이라면 아니면 이 블록을 한 경우에 사용자가 네랑 아니요 라고 답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설정을 할 것인데 혹은 네와 맞아요 라고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이라면 아니면 블록보다는
이런 블록을 이제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네라면, 아니요라면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꽃들이 보기에 추가된다면 이사가 결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겠죠. 우선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기 눌렀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코드를 넣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꽃이 있다면 저를 눌러주세요. 제 질문에 네와 아니오로 답하세요. 그러면 정답이 금계국이 나오도록 답변해 보겠습니다. 금계국은 해당 꽃들이 모두 있었죠. 네 라고 답변을 하고 꽃잎에 점박이 무늬는 없었습니다. 이 모양의 무늬가 있었으므로 아니오라고 답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금계국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의사결정 꽃나무 사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엔트리를 활용해서 꽃 사전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엔트리에 특별한 인공지능 블록 없이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학생들 수준에서 기초로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작성하였으므로 만약에 시간이 남는 친구들은 꽃 종류를 추가해 보거나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읽어주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오타가 있을 때 정교화 방법을 높이는 방법 고민해보는 추가 과제를 제시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만의 꽃사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콘텐츠 개발을 소개해드린 김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